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국민참여단을 공모를 했고, 그 결과 모집이 완료가 되어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민참여단 모집 현황과 그리고 그 국민참여단이 해야 하는 그 직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보훈심사 심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이건 YTN인데 제목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100명을 선정을 했고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뭐 등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보도자료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제목은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정, 보훈처 국민참여단 모집에 449명 지원, 각계 각층 100명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에 청년, 여성 등 사회 각 분야 100명이 선정됐다.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모집에 449명이 지원하여 4.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원자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단 모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하는 일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이 과정에 선정되어진 100명이 여기에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3주 동안 진행됐다. 이 국민참여단은 국가보훈처에서의 자체적인 제도가 아니고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되어진 이 제도, 이 규정,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을 근거로 하고 그 시행령에 또 위임을 했고 그 시행령을 위임되어진 그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참여단 모집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13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선정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참여단 단원이 될 수 있는 100명을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 단원 100명을 최종 선정했고 그 결과를 14일에 개별 안내했다. 각 개인에게 선정되신 분들한테 개별 통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24명뿐만 아니라 29세 이하 청년도 19명이나 포함되어 세대 통합에 노력했으며 특히 그 대상이 남성이 대부분인 보훈심사에 여성 지원자도 40명을 최종 선발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지원자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기간이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 유공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 국민 각층으로 구성된 이번 국민참여단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국가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민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회의, 이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제 본회의가 있고 이제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직도를 보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가 있고 자 1분과, 2분과, 3분과, 4, 5, 6분과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은 뭐 분과위원회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 특히 6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상위등급 판정 심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각 지방에 있는 이제 보훈청에 이제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이제 의학적 신체 검사를 통한 의학적 소견을 이제 의학적 소견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 지방청에 있는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상위등급을 판정했었는데 이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2년 7월 1일 그때 각 지방청에 있는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상위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청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이 상위등급을 판정하다 보니까 일관적인 판정이라든가 뭐 다소의 어떤 적어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각 지방청에서 하지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하자라고 해서 각 지방청에 있는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상위등급 판정했던 것을 보훈병원에서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 6분과 여기서 이제 상위등급 판정 심사 상위등급 이제 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각 지방청에 있는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했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는 6분과위원회에서 소환 사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도 이제 상위등급 구분 판정을 하는 상위등급을 판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청 상위등급 구분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과회의에서 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죠. 최종은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면 그 심의 안건이 이제 있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 신청인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참여단 단원 각 개개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서면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참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하고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처는 이제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를 이제 시행을 이제 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침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단이 449명 총 인원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지원을 했고 100명을 최종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뭐 수도권, 전라, 경상, 충청, 강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는 없네요. 선정 100명이고요. 임기 2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여기서는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94조의 1,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고요. 이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국가유공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참여단 선정 현황은 여기 보시는 바처럼 뭐 29세 이하는 뭐 19명, 60세 이상 24명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참여단은 100명을 이렇게 선정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단을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그 근거를 이제 보시면 그 근거를 국가유공자법을 이제 보시면 국가유공자법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74조의 19, 74조의 19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4조의 19, 74조의 19, 시행령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 19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에는 시행령을 이제 근거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19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아까 100명으로 이제 최대 시행령에서 100명 이내니까 100명을 이제 구성한 것이고 임기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소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해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인데요. 이제 해촉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뭐 비위 사실이 있게 된 경우,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4호에 94조 12 제4항 제4호에 보훈심사위원회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이제 직무를 수행할 걸로 이렇게 다 해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입니다. 5호. 제4항이 5호인데 94조의 13 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을 해가지고 참여한 경우도 해촉이 됩니다. 해촉이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인데요. 94조의
13 제3항을 보시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94조의 13 제3항 뭐냐면 13 단원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참여단의 일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알려주고 나는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얘기를 하지 않고 심의 과정에 오히려 또 참여를 해버리면 해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그 선정되어진 단원 본인이나 또는 그 배우자, 현재의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과거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판단을 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훈심사위원회에. 두 번째는 그 단원이 해당되어진 선정된 단원이 국민참여단의 일원인 그 단원이 심의 과정의 당사자와 친족,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심의 등록 신청한 사람 그 당사자하고 친족이거나 과거의 친족이었던 경우, 이 경우도 미리 보훈심사위원회에 얘기하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심의에. 세 번째는 그 단원이 심의 과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선정되어진 단원이, 그러니까 내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한 적이 있고 진술을 한 적이 있고 자문을 구한 적도 있고 연구를 한 적도 있고 용역을 한 적도 있고 감정을 한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얘기하지 않고 참여하면 이것은 해촉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단원, 그 국민참여단의 그 단원이나 또는 단원이 속한 법인 단체, 이 법인 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이렇게 되겠죠.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를 했다거나 또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래서 이 사건에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한 심의가 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참여단 단원 스스로 이거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그 심의 과정에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참여를 해서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해촉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단을 모집해서 100명을 선정했고, 이를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할 예정에 있다라는 것을 각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이와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향후에도 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참고하셔가지고 이 참여를 해서 이제 국가보훈처 보훈 심사 등록 심의에 좀 더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